3월 26일 내일이 우리 건국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생신이요. 그렇죠? 네.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의 국부의 생일을 국경일로 지킵니다. 대한민국 한 나라만 이 우리 위대한 국부 이승만 박사의 생신을 기념으로 정하지한 나라가 지구상에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내일 3월 26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모였는데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하고 싶은 말은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는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의 피눈물 나는 애국 활동을 무시하고서는 대한민국의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옳습니다. 이 수도권, 워싱턴 수도권에서 많은 애국단체가 있는데 애국단체들이 진짜 열심히 애국 활동을 하고 강연도 하고 모임을 갖고 있지만은 초점이 정확하지 않아요. 초점이. 그러나 다행히도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있어서 이 박사의 업적을 계속 드리며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이 있다는 것은 천만다행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는 미국의 수도권인 이 지역에서 우리가 모든 애국단체를 리드할 수 있는 향도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시조선에 왕이 27명이 있었어요. 27명인데 선조 광해군 다음에 인조 때, 인조가 16번째 임금이에요. 16번 임금인데 인조 반정 때에 공로로가 세워서 공이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영의정이 됐어요. 영의정. 그 사람 이름이 김자점이다. 김자점 영의정이 인조왕 때 영의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고만장해서 왕에게 고벌도 부르질 않아요. 별짓을 다 했어요. 왕이 껄끄러운 상태예요. 그런데 인조 다음 효종 때 우리나라는 그때 청나라한테 무지무지하게 시달림을 받을 때예요. 그래서 효종이 북벌 계획을 했습니다. 청나라를 들어가서 청나라 무력으로 상대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 국가의 기밀을 청나라에다가 내통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김자점이요. 김자점. 그 효정이 분통이 터져서 김자점이를 능지처참으로 벌을 줬습니다. 능지처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니? 이 능지처참당한 더러운 피의 후손을 내가 말씀드리겠어요. 저 김자점의 후손. 김자점의 손자가 김구요. 김구. 김구의 본명은 김창수입니다. 김창수.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니? 이 박사에 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 김구가 상해 임시정부를 할 때에 레닌 정부하고 내통을 하고 소련의 레닌 정부 내통을 하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레닌 정부가 상해 임시정부에다가 200만 루블 원조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했는데 그 중에서 1차로 60만 루블이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이걸 절대 받지 말라. 받으면 안 된다.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거부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요. 맞아요. 상해인 비정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대통령제가 없어지고 주석으로 바뀌었지만 자간 이승만 대통령이 거부를 했는데 이 60만 루블을 김구 일당이 어떻게 썼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내가 많이 추적을 했지만 기록이 없어요. 상해 임시정부 요원 3분의 2 이상이 친소분자입니다. 그때 이 박사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환멸을 느낍니다. 관동군이 일본 관동군이 중국 땅에 와 있는 관동군이 70만인데 왕복군 몇백 명이 총 한 자루도 없이 어떻게 독립을 하겠느냐.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하고 내통을 해?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상해를 떠나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애국활동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해방이 됐어요. 해방 여러분은 여러 번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의 탄생은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의 결실이 아닙니다. 아니고, 예. 세계 2차 전쟁,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한 결과로 대한민국이 탄생하는데 그것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미국이 일본이 항복을 해서 승전했는데 미국이 조선 땅이 일본 땅이라고 인정을 했지만 지금도 우리는 일본 땅이지 조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대한민국이 탄생했냐? 루스벨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이 박사하고 관계를 맺는 인맥의 중요한 인사인데 끈질기게 대통령 비서실장에 설득을 해서 43년 카이로 회담에서 루스벨트 대통령과 처칠과 장기석이 카이로 선언해서 세계 2차 전쟁이 끝나면 조선반도를 일본에서 떼어서 독립을 시킨다는 국제 공약을 맺습니다. 공약을 맺은 사람이 누군가니 루스벨트, 처칠, 장기석인데 루스벨트 대통령을 설득한 사람이 비서실장이에요. 그 비서실장을 설득한 사람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탄생의 역사를 여기까지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탄생을 했는데 김구가 상해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때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북한 간첩이 성시백이라는 간첩이 성시백. 여러분 아시죠? 성시백 간첩. 성시백하고 김구가 내통을 해서 김구하고 김규식이 평양에 가가지고 김일성 찬양하는 강연에서 연설도 하고 돌아와서는 김구의 주장은 나는 이승만 주도의 대한민국 탄생을 반대한다. 예, 그랬습니다. 우리는 김일성 주도의 공산주의 국가, 통일 국가를 주장하며 그때를 기다리겠다. 그때가 곧 돌아온다. 나는 이 박사에 의한 대한민국 건국을 싫어한다. 그래서 김일성 주도의 공산주의 국가, 통일 국가를 나는 기다리겠다. 그래 대한민국 정가에서는 말도 못하게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서북청년단 출신인 안두희가 찾아가서 경부장이 찾아가서 김구를 만나가지고 김구 주석 이 박사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탄생하는데 협조하고 참여해 주셔 부탁을 하는데 그때 김구가 흥분해가지고 재떨이를 던지고 책을 던지고 안두희에게 협박을 했어요. 참지 못해서 안두희가 권총을 껴서 사살해버렸습니다. 이게 김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김구를 위해서 효창동에다가 기념관을 세우고 동상을 세우고 우리 위대한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 하나 없고 동상 하나 없고 지금까지도 건국한 지가 80년이 다 돼가는데 이 박사를 위한 애국 활동이 너무 미약하고 동상도 없고 기념관도 없고 내일이 이승만 박사의 생신인데 대한민국에서 이걸 기억하는 국민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말해. 우리나라 역사가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5,300만이 있는데 서울에서도 강연했고 미국에서 강연을 많이 다니지만은 효창동의 김구 기념관 동생을 헐어라 주장한 사람 나 하나뿐입니다. 역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국부 이승만 박사는 죽이고 우리나라 건국을 반대하는 김구에게는 기념관을 세워주고 공사하고 역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 워싱턴 일대에 이승만 박사 기념 사업회가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승만 박사의 위대한 건국 업적을 기리며 이승만 박사의 역사를 새롭게 하고 이승만 박사 죽지에 대한민국이 존속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애국 활동이 있지만 국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애국 단체가 많이 있지만 초점이 없어요. 이승만 박사의 위대한 공로를 인정하려고 하는 단체가 그렇게 있다. 우리 단체는 워싱턴 일대에서 많은 애국 단체 가운데서 이승만 박사를 떠받들고 그분의 위대한 건국 이념을 받드는 모임을 지속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